이 톡강이라는 플랫폼은 그죠? 과학 수업, 수학 수업, 국어 수업, 그 다음에 영어 황기영 선생님 거, 그 다음에 제 거 유승엽 선생님 거, 이런 모든 선생님의 시간 수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용자, 수강생들이 편의성을 좀 돋고자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VOD 나중에 녹화까지가 다 되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인데 인터넷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톡강이 계속 수업이 진행되다가 끊기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가잖아요. 유튜브로 이제 옮겨가지고 라이브 수업을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이제 유승엽 영어 이렇게 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이 나오고 거기 이제 녹화 방송이 있고 그래요. 라이브 방송이 있고 이제 녹화 방송이 있고 하는데 동영상이죠. 동영상 녹화 방송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Y반 수업을 하다가도 이게 좀 끊겼어요. VOD가 좀 끊겨가지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톡강을 수업을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영상 녹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톡강이 끊기던 뭐 유튜브가 끊기던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업은 선생님이 캠코더로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더로 녹화 방송도 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을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2개를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오늘 오후 수업도 수업을 하다가 끊기면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그런데 라이브로 넘어와도 어쨌든 간에 동영상은 계속 녹화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수업 이후에 그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 후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VOD 톡강을 가서 VOD를 하면 끊기기 전까지만 있고 이제 업로드를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업로드를 다 해 놓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톡강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강의평가 좀 제대로 해주세요. 강의평가 톡강이 튕겨져 나갔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별 하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에서 배울 게 있고 수업이 좋다를 평가를 하는 거니까 수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질문 들어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T반에서 수업이 우리 그 주간 테스트 금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채점한 이후에 올라온 질문이 이제 오늘 이 순서대로 풀게요. 이제 나머지라고 쓴 거는 이제 오답률 순서로 좀 한 거예요. 오답률이 이게 오답률 6, 7, 8이고 이제 나머지 거 뭐 9위부터 11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 순서대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는 Y반에서 질문이 들어온 문제들이에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험지 풀이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고고 한번 쳐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호윤아 안녕.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았으면 지금 왔성령? 알겠습니다. 오늘 눈이 좀 아침에 와서 학원을 나오려다가 조금씩 망설이게 되죠, 오늘. 좀 그럴 것 같았어요. 요리사 사랑해. 재미없네요. 시험지를 못 가져왔어요? 아, 여기 지금 이쪽에 계세요? 그러면 호윤이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거 하나 뽑아달라고 하세요. 일단은 좀 필기를 하셨다가 컴퓨터에다가 이거 띄워놓고 필기를 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거 하나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라는 걸 하기 전에 이제 독해 문제를 풀 텐데 독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독해라는 게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 문제의 유형이 있죠. 풀이법. 독해 유형별 풀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독해 글,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이해. 지금 이제 우리 이 자물쇠반이 시작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왜 저희 자물쇠는 영어가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씩이나 있는데 왜 독해 유형이 없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거, 제 공부법. 여러분들 고등학교 1, 2학년들은요, 유형별 풀이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이걸 푼 게 제1회 주간 테스트가 자, 언제 거냐면 2015년 고3 4월 시험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이죠. 아직 학기가 시작 안 됐으니까 올해는. 작년 양서고 기말고사에서 2015년 고3 3월께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보시면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이게 뭐 각 학교마다 뭐 한 문제, 또 많으면 2문제, 이제 뭐 이렇게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는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수업 일수가 줄어서 온라인 수업 일수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이 대부분 다 쉬웠습니다. 기말고사는 또 다른 문제죠. 기말고사는 이제 여러분들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선정도 없었고 그냥 시험 문제를 그냥 내가 처음 보는 걸 낸 건데, 이렇게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제 뭐 동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고, 양서고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동아고도 한 2년 전에는 2015년 거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거도 낸 적이 있고, 수능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거를 제1회 주간 테스트로 잡은 이유는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올해에 여러분들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의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올해에 학교 시험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 있죠. 그죠? 물론 이거 4월보다 더 높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4월, 5월, 6월 뒤로 갈수록 더 어려운데, 그래서 외부 지문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양서고에서는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도 나오고 기말고사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지문을 선택한 이유인데, 자, 작년에 나왔던 여기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에서의 유형은 뭐 빈칸. 근데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온 것은 순서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선생님, 저는 빈칸 유형이 약해요. 네가 빈칸 유형이 약해서 이거 틀린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 외부 지문에 나와서 순서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변형 출제됐습니다. 변형 출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했어요. 그러면 빈칸이어서 틀리고 순서여서 맞췄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형별 문제풀이법 물론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수능 독해, 글에 대한 이해, 해석, 어휘, 구문, 내용 이해로 가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15번을 틀린 이유는 빈칸이어서 틀린 게 아니랍니다. 빈칸이어서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어휘가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가 파악이 안 되니까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예비고 1학년들은요, 유형별이라는 그 문제 풀이 전략은 각 문제당 한 줄이면 돼요. 한 줄. 주제 문제 이렇게 풀어라. 빈칸 문제 이렇게 풀어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어휘와 그 다음에 실제 주제문을 찾을 수 있느냐. 주제문만 찾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순서와 삽입, 그 다음에 문장 순서, 문장 삽입, 대명사 추론, 장문 독해 2, 심경, 내용 일치, 도표 빼놓고는 대의 파악 문제는 다 풀려요. 주제문만 찾아도. 그러면 그 문제의 풀이 전략은 주제문 찾기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빈칸이 밑에 뚫려 있으면 위에 있는 말을 어떻게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본질에서, 영어 공부에 대한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출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수능 독해 지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변형 출제될 거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는 뭐 빈칸이 약해요, 뭐 이거는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빈칸 지문을, 그 빈칸 문제를 내가 순서로 바꾸면 맞출 수 있으세요? 내가 이 빈칸 지문을 주제 문제, 제목 찾기 문제로 바꾸면 맞출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빈칸 문제여서 틀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요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형별 풀이 전략에서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 글의 목적, 이거를 약간 변형시키면 그게 빈칸이 될 수 있고, 그게 어휘 추론이 될 수 있고, 이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유형은 결국에 유형이 똑같아요. 대입파악이란 말이에요. 대입파악. 쉽게 말하면 이 글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찾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즉
주제문을 찾으면 다 풀리는 문제들인데, 문제는 주제문을 찾으려면 어휘를 알아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은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3학년 가서 하는 겁니다. 3학년 가서. 1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이 고3 1등급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너무 쉬워요. 고3 거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는. 그래서 배워야 될 걸 좀 공부를 해보자. 자, 주제문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수능 글의 이제 이해를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일단 글의 종류는 보통 그냥 스토리텔링, 이야기, 소설과 같은 그냥 이야기 전개가 있고,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 지문의 글의 종류가 있고, 설명문이 있습니다. 설명문은 무슨 뭐 과학 지문 같은 거겠죠? 뭐 과학, 무슨 뭐 심리학. 자, 이건 그야말로 설명입니다. 설명. 팩트 전달이에요. 팩트 전달. 근데 수능에서 가장 결정적인, 정답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문들은 대부분이 다 논설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신문 사설이나 대학교에서 쓴 논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논설문이라는 것은 결국에 오피니언, 그 저자의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주장.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것은 팩트고, 그 팩트에다가 의견을 집어넣는 순간 논설문인데, 이 논설문의 특징을 알면 주제문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유형별 풀이 방법을 공부하느니 비문학 논설문에서의 주제문의 종류를 이해하시는 게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3학년 가셔서도 문제풀이 하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 끊기네요. 또 톡강이 바로 끊기네요.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